네, 안녕하세요. TBQ 수학 Q원장입니다. 자, 금요일이죠. 성결대 이번 주에 시험이 있는데 그 한지원 학생 맞죠? 한지원 학생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면서 기운을 불어드리면서 오늘 금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고된 대로 서경대학교 2019학년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죠. 우리가 너무 많았어요. 서경대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서경대학교 2019학년도 적성 기출고사입니다. B형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고1 문제다. 고1 문제고, 명제에 관련된 문제니까 차분히 한번 살펴볼게. 자, 뻔한 문제지. 3단 논법 문제야. P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출발해야 되겠네, P가. not R이다. 이렇게. 그리고 R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R이. 그럼 R이 화살표를 받아야 되지? 그럼 not Q이면 R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명제와 항상 운명을 같이 하는 거는 대우. 따라서 얘가 참이면 대우인 R이면 not P이다. 요것도 참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요거 not R이면 Q이다. 요것도 역시 참이 되는 거겠지. 자, 이 네 가지식 중에서 우리 3단 논법으로 연관시킬 수 있는 거 찾아보면은 뭐가 있냐면 P이면 not R이고 not R이면 Q이다. 요게 있네. 따라서 P이면 Q이다. 보통 요게 나오지. 3단 논법 문제는. 그지? 물론 대우로 해서 not Q이면 not P다. 요것도 나오기도 합니다. 답을 찾아보니까 1번이 정확하게 정답이 되는 거겠죠. 아주 간단한 문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합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단 논법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제는 간단한 3단 논법이었고, 자, 2번 문제. 요게 계산이 되게 귀찮게 나왔어. 2번부터. 계산이 힘들어. 짜증날 거야. 아마 짜증이 날 거야. 원장님도 짜증내면서 했어. 근데 짜증내면서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식 6분의, 이건 그냥 단순 산수 문제야, 산수 문제. 11 곱하기 21. 요거 공식 다들 알고 있겠죠? 자, 그리고 전개하면서 시그마 찢어주면서 바로 써갈게. 그럼 플러스 3은 빠져나오고, K 세제곱 공식이다. K 세제곱 공식은 2분의 9 곱하기 10 해준 다음에 전체 제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K네. 마이너스 K. 그런데 앞에 거랑 전개해서 마이너스 K 제곱 공식. 네, 프랜시스님 안녕하세요. 자, 마이너스 K 제곱 공식 쓰면 6분의 9 곱하기 10 곱하기 19가 되겠고, 그 다음에 상수 3K가 있죠. 상수가 아니라 3K. 3K니까 역시 3 빠져나가고, K 공식 써주면은 2분의 9 곱하기 10. 요거 단순 산수 계산 문제야. 그죠?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원장님 짜증내면서 해결했습니다. 이거. 정답은 3번입니다. 뭐 약분하고 다른 방법 없어. 이거 묶어주는 것도 여러 번 노력해 봤는데, 마이너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차이이기 때문에 다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이 산수 계산은 안 하고 넘어가도 괜찮겠죠? 네, 2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계산하면. 자, 23번 문제 보도록 하자. 함수 fx에 도함수가 주어졌다. 자, 그럼 fx 구할 수 있겠네.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4x 잊지 말고 c 써줘야 돼. 그런데 문제에서 f형은 1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상수 000 대입하면 상수가 1이라는 것까지 주어져 있다. 자, 그 상태에서 gx는 새로운 함수인데 gx는 먼저 fx에다가 fx 그대로 쓸게요. fx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kx 플러스 k를 더한 거다. 이렇게 했네. 굳이 상관은 없지만 정리 한번 해보자. 정리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그 다음 1차는 얘랑 얘지. 플러스 4 플러스 k x 그 다음 나머지 상수가 되는 거겠다. 이렇게 gx는 그래서 최고차가 음수인 즉 마지막에 감소하는 3차 함수가 되는 거겠지. 그지? 그런데 그 3차 함수에서 x는 2에서 극값을 갖는데 극값을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극값 찾기 위해서 미분해야 되겠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플러스 k는 0.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에 하나가 2라는 얘기야. 그냥 괜찮지? 따라서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k는 0이므로 따라서 k는 0이다 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g2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 다음 k에다 0 대입하자. 그러면 gx 다시 정리할게. 자, gx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에다가 k에다가 0 집어넣을 거야. 플러스 4x 그 다음에 k에다 0 집어넣을 거야. 플러스 1 얘가 정답이 되는 거겠지. 여기다가 2 대입하면 정답입니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2, 4, 8 9가 되는 거겠지. 그치? 얘는 3분의 27이네. 따라서 계산해주면 3분의 19라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항상 끊기네. 중간 한번 하고 나면은 요 타이밍에 한번 끊기네요, 항상. 자, 원장님 채널도 그 유튜브로 한번 화면을 띄워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도 끊겼나? 자, 지금 끊겼나요, 지금? 지금 끊겼나요? 좀, 들리시는 분 답변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게 끊긴 건지 화면도 되게 안 좋게 나오고.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겠다. 끊겼는지 모르겠네요. 화면에 안 나오네. 원장님 혼자 수업하는 거 아니야? 지금 녹화도 안 되고 있는데. 나오네요. 자, 이제 괜찮죠? 유튜브 채널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화면이 왔다 갔다 하네, 화질이. 좀 요새 서버가 좀 불안한 것 같아. 서버가 불안한지 아니면 우리 학원 인터넷이 좀 문제인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학원 인터넷이 문제가 아니라 핸드폰이 문제라는 얘기잖아. 핸드폰으로 찍고 있으니까. 네, 프랜시스님 들리시죠? 예. 자, 24번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이거 되게 쉬운 문제야. 그지? 조건부 확률 문제인데 엄청 쉽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전체 학생 수가 400명인데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학생, 안 갖고 있는 학생. 미친풀이 방법은 항상 T그래프를 좋아해. 자, 갖고 있는 애들 중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 또 안 갖고 있는 애들 중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 그죠? 근데 고등학생이 스마트폰 안 갖고 있는 학생이 있나요? 요새? 좀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를 출제를 했네요. 자, 그랬을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이 18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80명이란 얘기야.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 수는 총 100명이래. 얘가 총 100명이래. 그런데 전체는 400명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학생은 300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300명 중에 남자가 180명이니까 여자는 120명이 될 것이다. 얘네들은 몰라. 정보가 없어. 그래서 한번 읽어보니까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학생일 때 조건부 확률이죠. 즉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요 300명만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여학생 확률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00분의 120이 되는 거겠죠. 간단하죠? 자, 약분시켜서 6으로 약분시키니까 6, 22, 6, 5, 30 정답은 5분의 2가 되는 거겠다. 따라서 두 개를 더해주면 기하분수니까 7이다 라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건부 확률 중에서도 아주 수월하게 풀어줄 수 있는 미친풀이 방법 T그래프로 풀어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조건부 확률은 다시 말하지만 수능 목적상으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 큐린이들은 꼭 쉽게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자, 25번 문제. 자, 지수. 이건 시험 범위 맞습니다. 시험 범위가 맞고 지수의 대소 비교는 항상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토픽이어서 지수 파트에서 일단은 쟤를 루트꼴로 거듭 제곱꼴로 돼 있는 거를 지수로 나타내 보자. 그럼 첫 번째 거 A는 6의 3분의 1승이야.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계산부터 하자. 2 곱하기 안에서 2의 3분의 1이야. 그럼 계산하면은 2의 3분의 4가 되는 거고 또 거듭 제곱은 루트가 있는 거니까 2분의 1 해줄 겁니다. 따라서 약분해줘서 2의 3분의 2승이다. 괜찮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거 C도 한번 계산해 볼게. 자, C는 3 곱하기 루트 2야. 그럼 루트 2는 2의 2분의 1승, 3은 그대로 3. 이렇게. 여기에다가 3분의 1승을 해주면 3의 3분의 1승 곱하기 2의 6분의 1승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다. 자, 얘네들의 대소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밑이 똑같거나 지수가 똑같아야 돼. 근데 둘 다 다르지 지금?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맞춰줄 필요가 있어. 둘 중에 하나를. 그런데 밑을 건드리긴 힘들어 우리는. 항상 지수를 통분을 이용해서 맞춰주도록 합시다. 자, 딱 보니까 통분도 쉽게 나왔네. 6으로 통분해보자. 그럼 얘는 6에 6분의 2라고 써도 전혀 무방해.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맞아. 요것도 마찬가지로 2에 6분의 4승이라고 써도 괜찮아. 그 다음 요거는 6에 6이 왜 나와? 3이죠. 3에 6분의 2 곱하기 2에 6분의 1 이렇게 써도 괜찮아. 자, 그럼 얘는 지금 6의 제곱이 안으로 들어가서 6의 제곱 36으로 바로 쓸까요? 6의 제곱에 6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4가 먼저 들어가면 2의 4승이니까 16에 6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여기는 제곱만 들어가고 여기 그대로 그럼 3, 3, 9, 2, 18 18에 6분의 1승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수가 이제 맞춰졌으니까 밑이 큰 게 큰 거지. 따라서 1등, 2등, 3등이 되는 거겠지. 순서대로 A, C, B가 크기를 갖는다. A, C, B라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항상 기본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꼭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모든 학교에서 출제가 돼도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은 그러한 문제 유형입니다. 정형화된 문제죠. 모든 기본서에 다 들어가 있는. 자, 26번 문제 보도록 하자. 이것도 역시 고1 문제죠, 이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A의 원소라고 나와 있어. 조건제시법으로. 그런데 공집합이래. 즉 원소가 없대. 원소가 없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야. 끝났어. 판별식 써보자. 짝수 판별식 쓰면 n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면 2n 마이너스 16 얘가 0보다 작다. 요거를 만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인수분해 안 된다고 당황하지 마. 우리 고등학생이야.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써야지. 이건 중3 친구들도 알아. 인수분해 아무리 해봤자 안 됩니다. 이거 내가 뭔가 틀렸나?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맞은 거예요. 자, 우리 그럼 두근을 구해볼까? 근해 공식 중에서 짝수 공식 써보자.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겠다. 따라서 한 근은 작은 근, 큰 근이 있는데 작은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17이야. 다른 큰 근은 1 플러스 루트 17이야. 근데 루트 17은 4점 얼마 얼마잖아. 4점 얼마 얼마. 따라서 1 마이너스 4점 얼마 얼마 하면은 마이너스 3점 얼마 얼마다. 마이너스 3점 얼마 얼마. 그 다음 큰 근은 4점 얼마 얼마니까 1 더해줘서 5점 얼마 얼마가 되겠다. 요 사이 값을 가지면 정답이 되는 거겠죠. 정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점 얼마 얼마보다 커야 되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까지 되는 거겠죠? 5개, 6개, 7개, 8개, 9개가 정답이다. 이렇게 쉽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고1 내용이 들어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근해 공식 쓰시면 돼요. 그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자. 27번 문제. 자, 이것도 어젠가? 그저께인가 한번 했던 것 같아. 그죠? 비슷한 유형. 아마 A형에서 했던 것 같아. 서경대학교 A형에서. 자, 일단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그런데 얘는 직선의 방정식,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야. 1차 함수.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가 1이 있는데 1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안 돼, 일단. 왜? 공역은 전체인데 치역이 요게 빠졌잖아. 따라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되므로 요 값하고 요 값이 같아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또 1대1 함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기울기가 플러스면 얘도 기울기가 플러스가 돼야지 1대1 함수가 될 거 아니야. 이해 완벽히 되죠? 자, 그러면은 일단 1 위에 거에다 대입하자, 함수값. 그러면 b-a 플러스 a-1이다. 그 다음 아래 거에다가 1도 대입하자. 그러면 2a 플러스 3 마이너스 2a다. 자, 이렇게 지워지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이 넘어가서 4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두 개의 기울기 b 마이너스 a, b는 근데 4야. 따라서 a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매겨줄게. 여기에다가 아래 거는 기울기가 2a 플러스 3이었지. 두 기울기의 곱이 양수가 돼야 돼. 왜냐면 얘가 플러스, 얘가 플러스. 혹은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얘가 양수가 돼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매겨주면 좋겠죠? 마이너스 매겨주면 좋겠죠? 이렇게 음수.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3과 그 다음에 4와 이 사이 값을 갖는 게 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이거 마이너스 1.5잖아. 따라서 정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0, 1, 2, 3, 4까지 되는 거 괜찮겠죠? 따라서 정답은 6개가 되는, 아니다, 6개지? 그래서 C는 6이 되는 거고 B는 4다. C는 6 개수니까 C는 6개. 그죠? 그럼 6, 아니, 몇 개야, 이거? 마이너스 1.5잖아. 마이너스, 4가 왜 돼? 4 빵꾸 뚫려지잖아. 4 안 돼. 5야, 5. 죄송합니다. 5개다. 따라서 5, 4, 22 최종적으로 정답이다. 자, 오늘 연세대학교 발표가 났죠.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종합전형의 발표가 났는데 원장님 제자 중에서도 한 명이 붙었다는 소식을 보내줘서 그 친구가 6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원장님한테 수업을 들었는데 그 친구가 연세대 경영학과를 붙었다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예. 여기 계신 큐리니 분들도 쓰신 대학교 모두 다 붙을 거라는 기운을 드리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이제 연세대 경영도 붙었지만 이제 서울대 직윤이 남았기 때문에 서울대가 붙기를 바라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28번 문제.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합성함수 문제인데, 자, 이렇게 돼 있대. 그런데 이거 볼게. hgx가 fx가 되게끔 해야 된다. 그런데 구하라는 게 h3을 구하래. h3이니까 여기 부분 있잖아. 얘가 3이 되면 돼. gx가 3이 되는 값을 구해보자고. gx가 3이 되는 값을 구해보자고. 그런데 gx를 분석 한번 해볼까? 그래프를 그려놓고 시작하면 좀 편했을 거야. 0보다 작은 쪽에서는 x-5라는 직선의 방정식이래. 여기가 마이너스 5야. 그 다음에 0보다 큰 쪽에서는 꼭지점이 0,-5면서 아래로 몰린 이러한 2차 함수래. 이게 바로 gx입니다. gx. 이 gx가 3이 되는 값 찾으래. 3이 되는 값. 요거겠지?
따라서 이 아래식이 3이 되는 값을 찾아주면 되겠네. 따라서 2x제곱 마이너스 5가 3이다. 8, x제곱이 4다. 따라서 2가 되는 거겠지. 즉 x에다가 2 대입하잖아? 그러면은 x에다 2 대입하는 순간 얘는 3이 돼버려. 그 다음에 f2랑 똑같다는 얘기죠. x에다 2 대입한 겁니다. 그런데 f2는 한편 1보다 큰 놈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해야 돼. 2, 4에다가 9가 되겠지. 따라서 h3은 9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문제. 이렇게. 하나 더.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로 h-3을 구하래.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겠네. 그럼 gx가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걸 찾아볼게. 근데 마이너스 3 나오는 걸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5였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요 식에다가 대입해야 되는 거야. 즉 요 식에다가 이 식이 뭐였냐면 아래 거 2x제곱 마이너스 5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지 과연 마이너스 3이 나오느냐 얘를 찾아주면 되고, 따라서 x제곱은 4 맞니?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x제곱은 1이 되겠죠. 1 약분해주면 x제곱은 1. 따라서 x는 1이 되는 거겠네. 1 요 값이 1. 괜찮겠지? 따라서 x에다가 1 대입하잖아? 그러면은 h-3이 나와. x에다 1 대입하면 f1이 되는 거고. 괜찮겠지? 그럼 f1은 또 어디다 대입해야 돼? 위에 아니야. 조심해야 돼. 등호에 있는 여기다 대입해야 돼. 1 대입하면 7이다. 7. 따라서 h-3은 7이다. 얘는 7이다. 이렇게. 따라서 16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합성함수 기본 문제였습니다. 혹시 듣고 있는 고1 친구들, 원장님 제자들, 우리 학원 학생들, 이 문제는 이번 시험 범위에서도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고1 학생들한테는. 자, 적성고사 학생 준비하는 고3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항상 단원 통합형으로 합성함수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래프 그리는 거는 항상 기본이잖아. 얘를 만약에 3차로 바꾸면 이제 시험 범위 맞아. 3차 함수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시험 범위가 맞다고 보시고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자, 근과 계수관계가 좀 복잡하게 나온 것 같은데 두 근이 얘랑 얘래. 3 떨어뜨리자. 즉, 한 근은 3 곱하기 로그 알파 베타고, 다른 한 근은 3 떨어져서 3 곱하기 로그 베타 알파래. 그치? 그런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얘는 6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고, 두 개 곱해줘봐. 그럼 9 곱하기, 어차피 얘랑 얘랑 곱해주면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1이야. 실제로 두 근의 곱은 9가 되겠지.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a분의 c니까 k가 되는 거야. 끝났네요. 이렇게. 됐죠? 자, 한편 요식에서 3으로 나눠줄까? 3으로 나눠주면 로그 알파 베타 플러스 로그 베타 알파가 2가 된다라는 거. 괜찮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밑 변환 공식을 이용해보자. 왜냐면 여기 부분들이 전부 다 밑이 10인 상형 로그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얘 밑변환 공식 이용하면 로그 10의 알파, 10은 생략한 겁니다. 그리고 로그 10의 베타라고 쓸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10의 베타분의 로그 10의 알파인데 그게 2라고 주어졌잖아. 그거 구하래. 얘 2잖아. 얘가 2. K는 아까 9였잖아. 됐죠? 따라서 9, 2, 18. 정답은 18이다. 이건 시험범위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는 고1 과정이지만 로그는 우리 시험범위 맞잖아. 따라서 항상 이런 문제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시험범위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대비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30번 문제. 자, 요거는 수열의 극한입니다.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요건 달라. 요거는 함수의 극한이야, 얘들아. 원장님이 얘기했잖아. 그치? 요거는 지금 뭔가 n으로 나왔잖아. 그럼 수열의 극한이야. 그리고 요렇게 x로 나면 함수의 극한이야. 그런데 요거 되게 복잡해 보이지, 얘들아. 우리 큐린이들은 어떻게 해주면 돼? 미친풀이 방법. 정말 이건 미친풀이 방법의 꽃이야, 이 문제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우변? 리미트 극한값. 미친풀이 방법. 분모 미분, 분자 미분, 대입 끝. 분모 미분해볼까요? 자, x가 문자입니다. n은 상수에 불과해. 따라서 분모 미분하면 3x 제곱이다. 분자 미분하자 2x, 그 다음에 플러스 12n 제곱 플러스 n,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는 날라가. 여기 상수 날라가는 거야. 이 상태에다 x에다가 1 대입하면 3분의 2 플러스 12n 제곱 플러스 n. 얘가 답이지. 얘가 뭐래? 얘가 an이래. an 끝났잖아. 그럼 이 an을 이제 나눠주래.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로 나눠주래. 그럼 번분수 취해주면 3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3분의, 또 번분수 취해주는 거니까 12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가 나오고, 여기다 리미트 취해주래. 정답은 4다. 진짜 이거는 우리 큐린이들한테는 행운의 문제입니다. 시간도 한
1분 이상 단축할 수 있고, 그리고 정답률도 확실히 실수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문제겠죠.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문제예요. 우리 큐린이들한테는 적성고사에서. 자, 이렇게 함수의 극한을 살펴봤습니다. 자, 32번 문제. 자, 이러한 문제 유형. 이거 우함수, 기함수야. 우함수, 기함수가 아직 정리 안 된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거 지금 잘 듣고 있나 모르겠네, 학생들. 우함수, 기함수가 항상 상당히 중요하게 3차 함수나 4차 함수, 즉, 미적분에서 쓰였거든? 그런데 원장님이 조금 예측을 할게. 수능이든 적성고사든, 사인, 즉, 삼각함수가 새로 들어왔잖아. 그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삼각함수에 대한 기함수, 우함수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너네들은 뭐를 정리해야 되냐면은,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는 원점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니까 얘는 뭐야? 기함수가 된다. 기함수니까 fx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를 만족시킨다. 라는 거. 코사인 그래프는 우함수잖아. 즉 y축 대칭이잖아. 그치? 따라서 fx는 f 마이너스 x를 모든 실수에서 만족시킨다라는 거. 탄젠트는 기함수다. 이 정도는 좀 정리해두고 들어가라. 특히 적성고사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인지에 따라서 항상 따라다니는 적분 인테그럴이 마이너스 어떤 값부터 플러스 어떤 값,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다른 부분. 그죠? 왜냐? 요거는 날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우지는 마. 어차피 수식으로 푸는 법 가르쳐 줬잖아. 자, 정말 쉽게 설명해 볼게. 자, 일단 fx는 f-x가 fx래. 그럼 얘는 y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고 2차 함수나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짝수 차수다, fx는. 괜찮지? 정말 쉽게 가르쳐 줄게. 그 다음에 gx는 g-x가 마이너스 gx를 만족시킨대, 모든 실수에서. 얘는 원점 대칭이란 얘기고 결국 기함수란 얘기야. 즉 gx는 기함수이기 때문에 홀수 차수로만 구성이 돼 있어. 홀수 차수로만. 이렇게. 괜찮겠지? 그런데 hx라는 함수는 fx하고 gx를 곱해준 거래. 얘들아 생각해봐. 얘가 예를 들어서 x제곱이라고 해봐. 얘를 x세제곱이라고 해봐. 그럼 계산하면 fx는 x 5승, 즉 홀수 차수가 나와. 따라서 우리 뭐를 할 수 있냐면 hx는 홀수 차수야. 즉 기함수란 얘기야. 다항함수로 따졌으니까 hx도 다항함수야. 그랬을 때 hx가 홀수 차수 함수란 얘기야. 그러고 나서 풀이를 한번 해보자. 자,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세제곱 플러스 1 곱하기 h 프라임 x dx를 계산하래. 그런데 얘가 홀수 차수기 때문에 h 프라임 x는 당연히 뭐가 될까? 미분한 거니까 짝수 차수가 될 거야. 그죠? 그죠? 그랬을 때 얘를 전개 한번 해볼게.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세제곱 곱하기 h 프라임 x dx고 플러스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h 프라임 x dx. 요걸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얘들아 h 프라임 x가 짝수잖아? 그럼 얘를 짝수 차수, 그냥 2차라고 생각해. 2차. 그럼 두 개 곱해주면 얼마가 나오니? 이 전체가 5차식이 나와. 홀수차가 나와. 그치? 5차식. 그럼 걔를 다시 적분해야 될 거 아니야. 적분. 적분해주면 이 안에서 뭐가 나와? 다시 짝수 차수가 나오겠네. 그런데 짝수에다가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두 개를 뺄 거야. 근데 짝수 차수라면 1 집어넣든 마이너스 1 집어넣든 어차피 똑같은 값이니까 날라가서 0이 돼. 외우지 않아도 이거 0이라는 거 이렇게 원장님처럼 그냥 숫자를 대입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외우지 않아도 돼. 기함수인 경우는 0이다, 뭐 우함수인 경우에는 0이다 이런 거 헷갈려 하지 말고 원장님처럼 숫자로 대입해서 하란 말이야. 얘는 의미가 없다고, 날아간다고. 0이기 때문에. 됐죠? 이제 요것만 계산하면 돼. 그럼 우리 지금부터 h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적분해줄까요? 적분해주면 hx 원함수가 되겠네. 프라임을 적분해준 거니까. 여기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건데, 그런데 hx가 뭐니 얘들아? hx가 홀수 차수잖아. 근데 홀수 차수에는 1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어때?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달라. 그런데 그걸 빼줄 거잖아. 따라서 얘는 이제 이 경우에는 1만 대입한 다음에 2배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따라서 h1에다가 2배 해준 결과가 답인데 그게 얼마라고 나왔냐면 문제에서 그게 2라고 나왔어.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h1은 1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풀이할 수 있어야 되는 우함수, 기함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괜찮겠죠? 됐죠? 자, 33번 문제로 넘어가 보자. 33번 문제는 일단 여기가 얼마냐? 여기가 마이너스 a야. 그치?
왜냐면 여기가 0이 되는 값 찾아보니까 x세제곱 잘 안 보이죠, 이거. x세제곱 플러스 a세제곱이 0이다 라고 하면은 하나는 a, 하나는 마이너스 a겠지. 따라서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 쉽잖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해주고 위에서 아래 빼주면 돼. 쉬워, 아주 쉬워. 자, 위에 거는 x세제곱 플러스 a세제곱, 아래 거는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4dx. 얘를 계산해봐라 라는 게 문제야. 그럼 계산을 하면 얘가 16이 나오더라 이 얘기입니다. 괜찮겠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 적분할 거거든? 근데 얘 적분하면 x 4제곱 나오잖아, 얘들아. 근데 여기다가 a하고 마이너스 a 집어넣은 다음에 빼줄 거잖아. 없어진다고, 0이 된다고. 따라서 원래 이렇게 짝수차수, 홀수차수인 거는 짝수차수가 적분하면 짝수차수가 되면서 날아가겠네. 마찬가지지? 얘도 날아가겠네. 결국 얘네들만 남았어. 그죠? 그럼 얘 적분해봐. 얘 적분하면 뭐 지금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 조심해야 돼. 그럼 a 세제곱 x가 되고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고 a 마이너스 a 대입하면 돼. 됐죠? 근데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아까 했듯이 a만 대입한 다음에 2배 해줘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 정리했었지? a 집어넣자. 그럼 a 4제곱 마이너스 4a가 될 거야. 요거에다가 2배 해준 게 16이니까 얘는 8이 될 거야. 됐죠? 따라서 a 4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거 조립제법 풀어야 되는데 그냥 2 집어넣으면 딱 나오네. 2밖에 없지 뭐. 따라서 a는 2가 정답이 되겠다. 할만하죠? 33번 문제는 a는 2가 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 이거 뭐야? 이 문제 보면서 이항정리라는 단원이 딱 떠올라야 되는 거야. 이거 전개해봐. R번장 뭐가 되니 얘들아? 이항정리에서 NCR에다가 앞에 거에 R승, 그 다음에 뒤에 거에 N-R승이다. 이렇게. 근데 어차피 1은 거듭제곱 해봤자 1이니까 곱하기니까 생략. 자, 그래서 NCR이고 이거는 X의 3R이야. 즉, 이 문자에 대한 개수가 얘네들이다 라는 이항정리 일반 항이었어. 그런데 여기에서 X 6승의 개수의 경우에 X 6승의 개수. 그럼 얘가 6이 되기 위한 R의 값은 얼마다? 2가 되는 거겠네. 따라서 NC2가 바로 AN이 되는 거겠네. 이렇게. 괜찮겠지? 오케이. 그럼 AN은 뭐니? 요거 N 곱하기 N-1을 2로 나눠준 거.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치? 여기에서 이제 7부터 시그마 2부터 시작해서 N은 2부터 시작해서 7까지 구하래. 얘는 2분의 1 빠져나갈게. 2분의 1 빠져나가고 N제곱 마이너스 N. 요거 계산하면 돼. 됐죠? 이것도 귀찮은 계산이네. 6분의 7 곱하기 8 곱하기 2, 7에 14, 15.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7 곱하기 8.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줘야 돼. 2분의 1. 그럼 얘는 근데 1항부터 7항까지 합이 나오니까 초항을 빼줘야 되겠지. 그런데 초항은 어차피 대입해봤자 0이야. 따라서 빼기 0 해봤자 얘가 정답이 되는 거겠다. 이거 계산은 스스로 쉽게 할 수 있겠죠. 괜찮을까요? 34번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다음 35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35번 문제. 2차 방정식이 나왔고, 이것도 뭐 뻔한 문제죠. 일단, 요거 통분해봐. 결국 알파n 곱하기 베타n으로 통분하면 알파n 플러스 베타n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알파n 베타n을 구해주면 a분의 c니까 2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3이 분모가 되고, 분자는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가 되는 거겠지. 여기에다가 시그마 취해주는 거니까 딱 보면 m입니다. 이거 무슨, 너네들 뭔지 모르지? 옛날에 유행하던 건데 원장님 초등학교 때 딱 보면 m니다, 압니다를 m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아저씨가 개그를 한 건데 못 알아듣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얘를 딱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부분분수 그냥 딱 떠올라야 돼. 그죠? 따라서 b-a 해주면 2가 되네. 그럼 얘랑 약분시켜서 2가 빠져나가고 2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3분의 1 여기에다가 이제 시그마 1부터 11까지 대입만 해주면 끝이 납니다. 따라서 2에다가 1 대입하자. 그럼 3분의 1 마이너스 1 대입하자. 5분의 1 2 대입하자. 플러스 5분의 1 2 대입하자. 마이너스 7분의 1 규칙 나왔어 이미. 쭉 가서 마지막 11 대입하면 마지막 항인 11 대입하면 22에다가 25분의 1 다 지워져서 이것만 남겠지. 따라서 정답은 3분의 1 마이너스 25분의 1에다가 여기다 2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통분해주면 75로 통분이 되겠네. 75분의 25 마이너스 3 해주고, 그럼 75분의 얼마야?
22가 되겠지? 여기다 곱하기 2 해주면 75분의 44라는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부분 분수에 관련된 문제. 시그마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맞아. 2차 방정식 근과계수 관계는 고1 게 맞아. 두 개가 단원 통합된 문제가 되겠다. 괜찮죠? 자, 36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자, 이거는 보려고 하니까 급수네. 급수기 때문에 과감하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문제예요, 이제는. 적성고사, 이과 학생들도 적성고사 치는 학생들은 적성고사에서는 안 나와요. 자, 37번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열의 극한이라고 볼 수 있나, 이거? 수열의 극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리미트 취해주는 건데, 마이너스 2x 해주고, 리미트 취해주는 거라서, 자, 요거는, 할 수 있긴 할 텐데, 요것도, 어떻게 할까? 요거를, 어떻게 할까요? 해볼까? 해보자. 자, 우리 fx-2x에 봐. 그럼 좌변을 2x를 빼줘봐. 4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5 마이너스 2x 그 다음 fx-2x 우리가 원하는 값 우변은 2x 빼줄게. 빼주면 x분의 1 플러스 3만 남고 이 상태에다가 리미트 취해줄 거야. x에다 무한대 버릴 거야. 그러면은 리미트 취해줘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되 등호가 생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됐죠? 리미트 취해줘보자. 그럼 얘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 꼴이네. 그치? 따라서 친구 4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5 플러스 2x가 분모의 형성이 되고 분자 부분은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4x제곱이 날아가서 12x 플러스 5가 남고 이 상태에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릴 거야. 그 다음 리미트 취해주면 등호가 없던 게 생긴다고.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고. 그 다음 리미트 우리가 구하는 값이죠. x가 무한대로 가는 fx 마이너스 2x 이렇게 마찬가지로 등호가 생긴다고. 여기다 근데 리미트 취해주잖아. 얘들아 얘 리미트 취해주면은 분모가 한도 끝도 없이 커지잖아. 분자는 그대로인데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0입니다. 얘가 0이 나와. 따라서 3이다. 이렇게 취해줄 수 있겠지. 자 근데 요거 계산하면 얼마니? 요거 계산하면 분모의 최고차 루트 안에서 x제곱이죠. 따라서 루트 4니까 2 얘는 1차니까 2 얘는 1차 12 따라서 4분의 3이니까 4분의 10이니까 3이 되는 거겠지. 우리가 구하는 값이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아. 사이에 꼈네. 샌드위치 공식 정답은 3이다. 아주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괜찮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38번 문제 보려고 했더니 이 문제도 정적분과 급수라는 정적분과 급수입니다. 이거 정적분과 급수라는 이과 문제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 볼게.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A라고 했는데 성공하는 게 뭐냐면 이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성공이래. 그치? 그러면 판별식 써봐. 요거 2차 함수 판별식 써봐. 4a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면은 답이야. 성공이야. 그러면 얘는 4a 제곱이 25보다 크고 a 제곱은 4분의 25보다 큰 거니까 a는 양수니까 2분의 5보다 커야 돼. 즉 2.5보다 커야 돼. 주사위가. 따라서 뭐야? 3, 4, 5, 6이 정답이 되는 거니까 성공. 한 번 시행했을 때 성공 확률은 6분의 4야. 즉 3분의 2가 성공 확률이야. 그 다음에 그럼 이 양분포가 바로 튀어나와야 되겠죠. 몇 번 시행한데 1800번 기회가 있대. 한 번 할 때마다 성공 확률은 3분의 2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가 있겠다. 자 오늘 화면이 계속 뿌였다 안 뿌였다 그러네. 자 그러면 얘는 이양분포를 통해서 항상 우리는 정규분포 떠올릴 수 있어야지. 두 개 곱하자. 600에다가 1200이네. 즉 일반적으로 1200번 성공할 거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3분의 1 Q 곱해야 되니까 실패 확률 3분의 1 곱해줘야 되지. 3분의 1 곱해주면 400이네. 400이니까 20의 제곱이다. 결국 표준 편차가 20이라는 것을 구해냈어. 그런데 얘가 K번 성공할 확률을 구할 거거든 얘들아. K번 성공할 확률 요걸 구할 거야. 그런데 얘를 표준 정규분포 표로 나타내 보잖아. 그럼 K가 어떤 값인지 모르지만 딱 찍고 난 다음에 오른쪽을 볼 거야. 그게 0.8413이래. 0.5보다 저 값이 크기 때문에 왼쪽에다 찍은 겁니다. 만약에 이 값이 0.5보다 작았다면 당연히 오른쪽에 찍었어야겠지. 그럼 여기 가운데 딱 여기가 전체가 0.8413이니까 0.5를 빼주면 여기 부분 넓이가 나오겠네요. 여기 부분 넓이가 0.3413이란 얘기네.
그럼 0.3413 표를 보니까 1이야. 근데 왼쪽에 있잖아. 따라서 얘를 표준화 시키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괜찮겠지? 자, 그러면 우리 표준화 시키는 공식이 어떻게 되니? 표준 편차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에서 평균을 빼. 그럼 얘가 근데 표준화돼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아주 간단한 문제죠. 따라서 K는 얼마니? 마이너스 20에다가 1200이 넘어가니까 1180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39번 문제였습니다. 괜찮겠죠?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자. 40번 문제. 자, 40번 문제는 학생들 너네들이 이거 조금 어렵게 느꼈을 것 같거든. 이거 강의 들은 다음에 반드시 체크 한 번씩 해보도록 하십시오. 조금 어렵게 느낄 수는 있어. 자, 지금 문제가 두 개인 거야. 두 개인 건데 모평균이 m이고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라고 주어져 있어. 그런데 얘네들 중에서 36개를 추출한 게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구하라는 거는 어디야? 여기부터 맨 마지막은 근데 81개 때 구하라는 얘기야. 문제가 두 개인 거야. 자, 그런데 실내 구간이 나왔거든? 실내 구간 문제 나오면 99%잖아. 숫자를 외워버리라고 했죠, 원장님이. 그지? 99%일 때는 2.58. 95%일 때는 1.96. 이거 두 개만 외워줘. 외우는 게 더 훨씬 효율적이야. 그래 놓고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 이 적힌 거에 2.58이라는 숫자, 1.96이라는 숫자가 있는지. 이거 두 배 해주면 0.99 나와. 99%. 요거 두 배 해주면 0.95 나와. 95%. 그러니까 1.96, 2.58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문제는 99%라고 했잖아. 문제가 99%라고 했기 때문에 상수 K는 2.58이라는 얘기가 되겠다. 됐죠? 상수 K는 2.58이다. 요거 얘들아 실내 구간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도 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실내 구간이 짱이야. 실내 구간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되잖아. 따라서 이 문제가 이렇게 실내 구간이 나왔잖아.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얼마라고 나온 거니?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된다니까. 근데 이거 X반은 어차피 평균은 똑같아. 얘나 다 똑같다고.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나 표본의 평균이나 다 똑같다고. 그냥 M이야, 스몰 M. 따라서 여기서 얘를 빼줘. 근데 어차피 평균 날라가네. 따라서 얼마야? 실내 구간의 길이가 EC라고 주어진 거야. EC. 근데 우리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 알고 있지? 어떻게 되니? 2 곱하기 상수 K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몰라. 요렇게다. 괜찮겠지? 이해되지? 어렵지 않을 거야. 따라서 양변에 2로 약분하잖아? 그 다음에 얘 6이야, 얘 6. 그냥 6으로 약분해주자. 그러면 0.6424, 1638. 즉, 상수 C는 0.43 곱하기 시그마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고 넘어가면 돼. 됐죠? 자, 한편 이제 구하라는 게, 요거 이상일 확률 구하라 라는 게 문제야. 아니, 그냥 이렇게 해. X가 M 플러스 3분의 1C 이상일 확률 구하라. 이 문제로 바뀐 거야. 생각해 볼게. 그럼 표준화 시켜야 되겠네. Z로 표준화 시켜 봅시다. 그죠? 그랬을 때 시그마 분의, 그죠? 시그마. 근데 시그마가, 어딨니? 시그마. 얘가 N이 81이잖아. N이 81. 81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 루트 N으로 나눠줘야 되지. 따라서 루트 N, 루트 81이니까 9로 나눠준 게 시그마야. 즉, 표준 편차는 9분의 시그마가 될 거야. 괜찮겠지? 9분의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된다는 거. 루트 N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구하는 값, 요거잖아, 요거. 요거를 써. 우리가 구하는 값이 요거야. 요거에서 빼주기를 하면 되지. 뭐를 빼줘? 평균 빼주면 되겠네. 평균은 M이잖아. 요거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다. 할만하죠? 할만할 거야. 따라서 P에다가 Z 바가 되는 거고 차분히 정리해주면 M은 지워져. 번분수 취해줄 건데 33 약분시켜줘. 그러면은 번분수 취해주면 시그마 분의 3C가 된다라는 거. 괜찮겠지? 근데 문제에서 C가 0.43 시그마래. 따라서 이 C 자리에다가 0.43 시그마를 대입해줘. 시그마가 뭔지 모르더라도 약분이 되네. 어차피. 따라서 P는 339, 342, 1.29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 라는 문제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따라서 표준 정규 분포 이렇게 되는데 1.29 어딘지 몰라. 1.29 여기라고 치자. 여기에서 더 크거나 요거를 구하라 라는 거야. 항상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는 0부터 오른쪽 얼마까지 나온다고 했지. 그게 얼마라고 나왔냐면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니까 1.29 나왔네. 0.401호래. 여기가 0.401호다. 그럼 어떻게 주면 돼? 이 구간 구하기 위해서는 0.5에서 얘를 빼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0.5에서 빼주면 5가 되고 9, 8,
0.0985라는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조금은 학생들이 까다롭게 생각하는 추정에서도 추정이 두 개로 나눠진 추정 문제야. 이 문제 자신 없는 사람들은 40번 문제 다시 한번 강의 돌려보면서 충분히 자기 걸로 습득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자, 오늘은 거의 뭐 예전에 한번 9월 달에 한 40분 정도에 끝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요. 사실 그때 원장님 생일이어서 기억이 정확하게 나는데 9월 달에 그때 평택 거 하면서 한 45분 이 정도에 끝났던 것 같아.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일찍 끝이 났습니다. 네, 끝이 났고 내일 또 성결대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전날이라서 조금 12시를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에 맞게끔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자, 남은 시간 15분 동안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일찍 주무신 다음에 내일 다시 주말이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주말 준비 잘 하시고 특히 성결대 시험 보시는 한지원 학생을 비롯한 성결대 시험 보시는 친구들, 우리 큐린이들 무조건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원서를 쓴 거니까 합격하고 봐야죠.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너희들을 응원한다! 안녕. 이게 먼저 한 다음에 안녕이지?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